교실 창가 끝자리에 앉은 현우는 낡은 책상 위에 팔을 꿰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의 표정엔 따뜻함이 없었지요. 교복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풀렸고 운동화는 밑창이 반쯤 떨어진 채였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지만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방 안쪽에 숨겨둔 김밥 한 줄이 전부였거든요. 야, 김현우. 반 뒤쪽에서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키 크고 잘생긴 얼굴에 늘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였어요. 오늘도 도시락이야? 빵도 안 사? 진수 옆에서 최영훈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야, 돈 없으면 우리한테 말하지. 얼마나 궁하면 매일 김밥이냐.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가방을 더 깊숙이 끌어안았지요. 진짜 불쌍하다. 너. 우리 아빠 회사 청소하는 아줌마 아들 같아.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어요. 히끅거리는 소리가 교실을 채웠지요.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됐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밥도 꺼내지 않은 채 교실 밖으로 나갔지요. 복도 끝 계단 밑구석진 공간이 그의 점심 장소였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김밥을 꺼냈어요. 햄과 단무지만 들어간 얇은 한 줄이었지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며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방과 후 현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학교에서 2정거장 떨어진 스문회시 편의점이었지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반복했어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지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 밑에 숨겨둔 참고서를 펼쳤어요. 밤 10시 아르바이트가 끝났어요. 점장이 폐기 도시락을 챙겨줬지요.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봐. 감사합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작은 원룸 건물 3층, 5평도 안 되는 방이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켰지요. 중고로 산지 3년 된 제품이었어요. 화면에 코딩창이 떠올랐어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이었지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 거야. 키보드를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지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 앞이 시끌벅적했어요. 박진수 또 1등 했대. 역시 금수저는 다르네. 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등수는 15등이었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장학금을 받기엔 부족했지요. 점심시간 또다시 계단 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였지요. 여기 있었네. 진수였어요. 그 뒤로 영훈과 재민이 따라왔지요. 너 맨날 여기서 먹어? 왜 이렇게 숨어 다녀?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요. 조용한 거 좋아하면 학교 관두지. 넌 여기 안 어울려. 영훈이 현우의 가방을 발로 툭 찼지요. 공부만 하면 뭐해. 돈도 없는데. 현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고 나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기다려. 낮게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김밥을 입에 넣었지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엔 창업 아이디어 리스트라는 문서가 열렸지요. 앱 개발, 중고거래 플랫폼, 배달 서비스 최적화. 항목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들을 내려다볼 날이 올 거야.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현우의 꿈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지요. 고3 겨울, 대학 원서를 쓰는 교실은 떠들썩했어요. 야, 너 어딨어? 나 서울대 쓴다. 박진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진수야. 넌 붙을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벌써 준비 다 해놨어. 현우는 교실 구석에서 빈 원서 용지를 바라봤어요. 펜을 쥐었지만 쓸 수가 없었지요.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야, 원서는 썼니? 아직이요. 장학금 알아봐. 내 성적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고개를 숙였어요. 장학금으로도 생활비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어요. 현우야,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일단 돈 좀 벌어야지. 엄마, 전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은 안 돼. 병원비도 밀렸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졸업식 날, 친구들은 대학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지만 현우는 조용히 교문을 나섰어요. 야, 김현우. 뒤에서 진수가 불렀어요. 너 대학 안 가? 이제 뭐 할 건데? 일하면서 준비할 거야. 준비? 넌 이미 끝났어. 인생은 타이밍이거든. 진수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다음 날부터 현우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 4시간씩 자며 버텼지요. 6개월이 지났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지요. 어느 날 카페에서 대학 입학 설명회 포스터를 봤어요. 야간 학부 모집이었지요. 네, 일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등록금을 내고 입학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수업 듣는 생활이 시작됐지요. 안녕하세요. 저도 일하면서 다녀요.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이름은 강민혁이었지요. 힘들죠? 그래도 해봅시다. 네. 할 수 있어요. 현우는 처음으로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학기 초, 팀 프로젝트가 시작됐지요. 현우 씨, 이번 주까지 자료 조사 부탁해요. 조원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야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지요. 죄송해요. 주말에 할게요. 주말? 우리 금요일에 발표인데요. 조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결국 그 조는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일 때문에 못한다면서 왜 학교 와요? 우리만 피해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이 현우를 따로 불렀어요. 학생, 이러다 학점 위험해. 일을 줄이든가 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만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연구실 문을 나서며 현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맞나? 그때 민혁이 다가왔어요. 괜찮아? 응, 그냥 힘들어서. 나도 그래. 근데 포기하면 끝이야. 민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버텨보자. 우리끼리라도. 현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한 학기가 지났어요. 학점은 간신히 2.5를 넘겼지요. 공장 일은 계속했고 편의점은 그만뒀어요. 어느 토요일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야, 진짜? 너희 아빠 회사가 투자 받았어? 박진수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당연하지. 나도 곧 들어갈 거야. 현우는 멈춰섰어요. 그들은 현우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부럽네. 작게 중얼거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SNS를 열자 진수의 해외여행 사진이 떴지요.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포기는 안 해.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IT 창업 아이디어라고 적힌 노트였지요.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만들 거야. 적으며 다짐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현우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지요.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창업 같이 해볼까? 곧 답장이 왔지요. 미쳤어? 좋아. 해보자. 현우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2학년 1학기, 현우와 민혁은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달 최적화 앱 어때? 요즘 배달업 시장 엄청 커지잖아. 민혁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좋아. 일단 프로토타입부터 만들어보자. 근데 현우야, 개발 비용은 어떻게 해? 내가 모은 돈 있어. 일단 그걸로 시작하자.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었어요. 2년간 모은 전부였지요. 한 달 뒤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어요. 간단한 배달 경로 최적화 기능이었지요. 형,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치? 이제 투자자를 찾아야 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투자 설명회마다 거절당했지요. 학생들이 만든 거. 시장 조사는 했어요? 경쟁사는? 수익 모델은? 질문만 쏟아졌어요. 대답할 수 없었지요. 10번째 거절을 받은 날, 민혁이 말했어요.
현우야, 우리 너무 준비 없이 덤빈 거 아냐? 그럴지도. 일단 학교 졸업부터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민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장 반장님이었지요. 현우 씨, 다음 달부터 야간 근무 없어요. 인력 감축이래요. 네? 그럼 제가. 미안해요. 주간 자리는 다 찼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지요. 무슨 일이야? 일자리 잃었어. 뭐? 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학비는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그날 밤, 현우는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남은 등록금, 생활비, 월세, 부족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현우야, 엄마도 지금 힘들어. 병원비가.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힘내. 끊고 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민혁이 뒤에서 지켜봤지요. 현우야, 괜찮아. 돈 벌고 다시 올게. 내가 도와줄까? 아니, 넌 졸업해. 그게 나한테도 힘이 돼. 민혁은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휴학하고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원룸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이 찾아왔지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줄게요. 그 다음엔 나가야 해요. 죄송합니다. 곧 해결할게요.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 뭐해요? 문이 쾅 닫혔어요. 현우는 빈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한 통이 전부였지요. 밥도 떨어졌어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폐기 도시락을 얻으러 갔지요. 현우야? 오랜만이네. 예전 편의점 점장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 학교는? 휴학했어요. 그래? 힘들구나. 잠깐만. 점장님이 도시락 2개를 챙겨줬어요. 가져가. 힘내.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남역을 지났어요. 대형 전광판에 광고가 떴지요. 박진수 대표의 신규 스타트업, 100억 투자 유치. 멈춰 섰어요. 화면 속 진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요. 100억? 중얼거렸어요. 자신은 300만 원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어요. 노트북을 켰지요. SNS엔 진수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어요. 아버지의 도움? 물론 있었죠. 하지만 제 실력도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벽에 기대 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혁이었지요. 현우야, 교수님이 연구 보조 자리 알아봐 주셨어. 해볼래? 연구 보조? 응. 월급은 적지만 학비 지원된대. 복학할 수 있어. 손이 떨렸어요. 진짜? 그래. 월요일에 면접 보래. 할 수 있지? 응. 할 수 있어. 끊고 나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창업 계획서를 열었지요.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 사이로 타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언젠가는 저 전광판에 내 이름이 뜰 거야. 작게 속삭였어요. 화면에 비친 얼굴엔 지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현우는 면접을 보러 학교로 갔어요. 연구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했지요. 들어오세요. 교수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앉으세요. 강민혁 학생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휴학 중이죠. 왜 휴학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요. 연구 보조는 주 15시간 근무해요. 월 80만 원. 학비는 50% 지원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실해야 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약속드립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복학 준비도 같이 하고요. 네, 교수님. 연구실을 나서며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민혁이 복도 끝에서 웃고 있었어요. 됐어? 응, 됐어. 다행이다. 진짜. 민혁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우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지요. 연구 보조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논문 자료 정리, 데이터 입력, 실험 보조. 단순했지만 배울 게 많았어요. 교수님은 틈틈이 조언을 해줬지요. 현우 씨, 창업하고 싶다며? 네. 언젠가는요. 그럼 이것저것 많이 보세요. 지금은 배울 때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은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한 학기가 지났어요. 복학해서 수업도 다시 듣기 시작했지요. 학점도 조금씩 올랐어요. 어느 날 민혁이 제안했어요. 현우야, 학교 창업 동아리 들어가 볼까? 창업 동아리? 응. 교수님도 지원해 주시고 선배들 중에 실제로 창업한 사람도 있대. 한번 가볼까? 동아리실 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지요. 어서 와요. 신입생이에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름은 최수진이었지요. 네, 김현우입니다. 환영해요. 여긴 실전 위주로 해요.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눴지요. 현우 씨, 배달앱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발표해봐요. 수진이 말했어요. 제가요? 네. 우리 다 듣고 싶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토타입 이야기를 했지요. 투자는 왜 안 받았어요? 선배 한 명이 물었어요. 준비가 부족했어요.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덤볐거든요.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해봐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우린 팀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석 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요.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수익 모델 설계. 밤을 새워 계획서를 다듬었지요. 드디어 학교 창업 경진대회 날이 왔어요. 무대에 섰어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했지요. 저희 앱은 배달 기사님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의 비용도 줄여드려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번엔 대답할 수 있었어요. 경쟁사와의 차별점은요? 저희는 소상공인 중심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식당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투자 유치 계획은? 정부 창업 지원금부터 신청하고 엔젤 투자자를 찾을 예정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났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잘했어, 현우야. 민혁이 엄지를 들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대상, 김현우 팀. 믿을 수 없었어요. 상금은 500만 원이었지요. 수진이 달려와 안아줬어요. 축하해요. 진짜 잘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다들 도와줘서. 무슨 소리예요. 현우 씨가 잘한 거예요. 민혁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현우야. 응.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상장과 상금 수표를 바라봤지요.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졌지요.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래, 힘내. 엄마가 응원할게.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예전보다 밝게 보였지요. 책상 위 노트를 펼쳤어요. IT 창업 계획이라고 적힌 첫 장에 날짜를 적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펜을 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지요.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희망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